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우리 팍스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바로 수익률 제조기, 오늘만 해도요 수익률이 무려 400%짜리가 나왔습니다. 홍주원 대표님이신데요. 1조 원대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이나 연속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될 텐데 2020년도의 수익률이 2400%였어요. 최근 수익률이 1300% 가깝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세로닉스 17일 만에 128%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저희 단기적으로도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위에 보시면 포스코 강판 96% 수익률이 보이시죠? 밑에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모습 시청자분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고수익 인증도 받았습니다. 자, 고수익 인증 STX 중공업 밑에 보이시는 400% 수익률 그대로 노란톡방 계신 분들 가져가셨을 수 있습니다. 옆에 대주산업 역시 40%인데요. 같은 세 자릿수 수익률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앞자리가 무려 4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 가져가려면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가를 해주셔야만 같이 함께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참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하단에요,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딱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고 뜰 거예요. 자, 오픈 채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넘겨주셔야 돼요. 오픈 채팅에서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요. 홍주원이 떴다 나오실 텐데요. 저희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홍주원이 떴다 시즌2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참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있죠? 거기 딱 켜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해주신다면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방송이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방문 꽉 닫을 테니까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만에 공매도 충격을 맛본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에는요.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로 머물렀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렸죠.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이 다시 빨간불로 반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 오르면서요. 3,147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처음에는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장 막판에 뒤집었습니다. 롤러코스터였던 장이어서 개인들이 조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자, 코스닥 0.56% 오른 967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보자면요. 외국인이 738억 원 팔아치웠고요. 개인이 1182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거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1673억 원 사들이면서요. 기관의 지수를 조금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237억 원, 기관 421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에서 순매도세 677억 원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포인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공매도가 다시금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주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이 됐지만요. 중소형주에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알짜배기 다른 종목을 찾아야 할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사상 최초로 4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암호화폐로 다시금 이동했는데요. 이 역시 공매도의 영향 때문에 또 큽니다. 오늘 그래서 암호화폐와 두나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단기적인 상승 재료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올라줬지만 내 계좌는 아직 파란불이시라면 이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400%의 수익률을 들고 왔습니다. 홍주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짓말 치니까 많이 더듬으시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빛이 나서 네. 오늘 400%의 수익률이 났다고 들었어요. 너무 대단하신데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주라벨의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0%의 수익률이 났던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 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건가요? 오래 걸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 걸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2019년 연말쯤에 네. 진입을 했다가 그 연말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포스트 코로나가 네. 확 오면서 그 엄청나게 다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또 긴 횡보를 이어갔어요. 저 나름대로는 좀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좀 비체계적인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횡보를 해오다가 이제서야 좀 이제 빛을 보고 약 1년 한 4, 5개월 네. 만에 4개월 정도 만에 지금 이제 400% 수익을 달성을 하고 네. 저는 끝까지 믿고 이 종목을 또 이제 믿어야 된다 종목을 올라갈 거다 믿고 끌고 온 결과에 보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은행 이자만 해도 한 자릿수인데 지금 1년 4개월 만에 400% 같은 세 자릿수의 수익률이라도 다르거든요. 위에 보시면요 402% 수익률이 있지만 노란통 메신저에서 또 시청자분께서 인증을 해주신 수익률도 있습니다. 195%의 수익률도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대표님을 보고 따라서 함께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이신데요.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 가져가시려면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노란통 이제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거나 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방송 초반이라서 서서히 들어오고 계신데요. 공략주 받아가시려면요. 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포인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이슈가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알짜배기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공매도 시장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하락은 올 수밖에 없어요. 양시장 지수보도 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라든가 뭐 이런 뭐 공매도 대형주한테는 또 공매도가 아직까지도 이제 네. 제한이 걸려 있지만 중소형주한테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시장보다 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공매도가 지금
제한이 좀 되어 있었잖아요. 한 1년 정도 네. 제한이 좀 되어 있었는데 1년 좀 넘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공매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적도 없고 하필 부득이하게 이 공매도 제한이 걸렸을 때 대상승장이 같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거품들이 많이 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버블 현상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공매도가 제한이 풀려버리니까 물 만난 고기죠.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이 버블 시장, 이 거품 시장을 무너뜨릴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 시장이 있더라도 이만큼의 대상승장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공매도 제한과 대상승장이 같이 와버리니 공매도 제한이 풀리자마자 거의 물 만난 고기죠. 이제 공매도를 하는 이 세력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지수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매도 영향은 좀 앞으로 5월 한동안은 좀 지속이 될 거예요. 뭐 잠깐 반등이 나왔다 또 다시 하락했다가 계속 이제 이런 좀 힘든 시장이 될 건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는 어찌 됐건 우리 이 국내 주식 시장의 역사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공포 심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해가 짱짱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매도를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답답했던 공매도 물량이 당연히 좀 투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받아들이시고 일단 이 5월 한 달 동안은 좀 힘든 시장을 보내시더라도 다시 또 이제 좋은 해가 또 뜰 테니까 네. 그때까지만 조금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종목에서 가장 많이 과열됐던 종목이 제약 바이오주일 텐데 그러면 또 5월에는 이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비중을 줄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건 좀 종목 나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공매도 위험 종목이라든가 네. 방금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제 네. 좀 공매도 위험에 특히나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름 하나의 또 방법이고 네. 오히려 또 조금 더 떨어져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구간이고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기가 쉽죠. 네. 근데 내가 이미 지금 손해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진짜 과연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네. 아니면은 이 하락을 좀 견뎌내더라도 조금 끌고 가면은 결국 수익을 줄 종목인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두 가지 안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공매도 위험 종목군에 지금 종목을 좀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다. 네. 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큰 손실 구간이 아니고 내 매수가 범위 내에서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권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정리를 했다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됐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내가 손실 구간이다. 이미 손실 구간이면은 만약에 이 손실이 지속될 거라면은 끝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회사의 펀더멘탈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받쳐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손절을 할 것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의미 없는 손절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또 손절을 그냥 분위기에 지배당해서 손절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위기에 계속 지배당해서 또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면 오른다라는 네. 얘기가 그런 데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종목은 올라갑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본인의 좀 네. 그런 종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지. 네. 네. 그걸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아직도 수익률이 하락인 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도 공략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공략주 하나 준비가 될까요? 사실 뭐 그 공략주 이런 시장의 공략주 부담스러우신 거 아는데 그래도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네. 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네. 뭐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네. 충분히 확답을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월간 무료 종목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아직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들어오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테마, 어떤 섹터예요? 뭐 전기차 전기차 관련. 네, 오. 또 있고 네. 2차 전지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그린 쪽으로 네. 수소 에너지 쪽도 있고요. 네. 네, 뭐 다양한 아, 여러 개 주신 거예요? 네, 뭐 다양하게 드렸죠. 오, 네, 네. 그러면 이 노란통 메신저 오늘 들어오신 분 한해서 이 월간 공략주가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들어오시는 분께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아니고요. 여러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홍주환이 떴다.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 들어오시거나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바로 쾅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거 자랑을 또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우리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96% 수익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진짜 두 자릿수 수익률은 그냥 뭐 누워서 죽 먹기다. 약간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또 고수익도 있습니다. 고수익 같은 경우 오늘의 자랑거리죠. STX 중공업 402% 수익률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직접 또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 시청자분도 195%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 수익률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매도 이야기가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종목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매도를 쳐서 봤더니 과열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 신풍제약이 생각보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파란불을 켰더라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네. 신풍제약은 네. 이미 끝났죠. 옛날에 벌써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게 제 위에서. 지인께서 네. 한 2명이 여기를 들어갔다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되면 나 어떡하냐. 네. 근데 아직 수익권이긴 한데 네. 팔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일단은 신풍제약이 공매도에 그 좀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미 이 신풍제약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제 또 차트가 보시면 딱 보시면은 네.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지금 이게 7,000원, 6,000원짜리가 네. 2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7,000원, 6,000원짜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거의 이제 2,000%가 넘는 건데 네. 이 공매도가 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아닐까요? 아, 이미부터 지금 그렇겠네요. 고평가돼 있고 네. 이게 바로 버블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미 이 상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쌍봉 차트라고 하는데 이제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두 번에 이제 만나는 두 번 만났어요. 이렇게. 네. 자, 이때 이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내려갔어요. 끝났다 봐야죠. 여기서 이제 매물 정리가 거의 다 됐다 봐야죠. 네. 예,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20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20만 원에서 6만 원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보이는 거지. 네. 7,000원, 6,000원에서 올라간 걸 치면은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았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대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노란통 메신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님 본인 이야기세요? 아닙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신풍제약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상 최초로 4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두나무 관련주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단기적인 상승 재료일까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도 공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러면 암호화폐로 자금이 더 쏠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암호화폐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도 암호화폐를 되게 지금 그 경계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암호화폐를 투기 종목으로 지금 그 투기 종목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말들이 많아. 아니 투기로 지정을 했으면서 세금을 왜 걷냐? 그러니까 투기는 투기인데 세금은 또 왜 걷냐? 라고 또 이런 또 이중성이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화폐 가치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이미 펼쳐져 있어요. 미국이 화폐 가치로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린 여기서 놀 거야. 라는 이제 어떠한 놀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제일 큰 국가인 화폐 국가, 패권 국가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화폐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 점은 암호화폐 자체에는 큰 악재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뭐 주식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이더리움은 400만 원이 돌파를 했지만 네. 그 밑에 기타 종목들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보면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또 상승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네. 있고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이 그 코인마다 다 이제 종목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인데 이더리움만 또 이제 400만 원 돌파를 하니까 암호화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다른 쪽 코인 가치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만 두고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 안에 있는 코인들이 주식으로 치면은 종목이에요. 네. 코인 회사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일단은 이제 거래소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 뭐 이런 시장을 이제 우리가 좀 볼 거다 그런다면은 코인 개별마다 이제 좀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유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지금 자체가 주식 시장에는 이미 관련주로서 많이 테마로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자,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료가 암호화폐라는 재료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자, 정부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암호화폐 지금 위험한 뭐 이런 종목, 뭐 투기 종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패권 국가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 우리 화폐 가치로 인정해줄 생각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 위험한 수준의 이제 투기 종목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암호화폐의 재료만 두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악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암호화폐 안에서 지금 이더리움도 400만 원 돌파하고 네.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 암호화폐 내 세계 문제고, 암호화폐라는 이 재료는 이미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많이 좀 결정이 된다, 주식에는.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한데, 그럼 두나무 관련주들은 조금 중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제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답이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저 홍주원이 이제 얘기하는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는 정치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사상도 봐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뭐예요? 패권 국가에서 과연 암호화폐를 화폐 가치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 정부의 관여가 어느 정도 압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좀 증권 거래 시장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방침 하나가 바뀌면은 헌법이 뭐 제정되거나 뭐 이렇게 네. 되면은 상장 자격 자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역시나 정부의 이제 증권거래소가 정부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과연 암호화폐를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시장에, 미국이란 나라에 이 업비트라는 이 두나무라는 거를 상장을 시킨다. 퍽이나 좋아하겠다 이거죠. 퍽이나 좋아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심사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네. 상장까지는 어렵지 않나.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미국 시장이 무슨 뭐 동네 밭대기 시장도 아니고, 예, 뭐 쿠팡 상장했다 그래서 다 상장할 줄 아는데 네. 미국 시장 상장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이 안 되거나 안 됐을 때 또 우회 상장을 하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네. 혹은 다른 해외 시장을 좀 진출을 하거나 요렇게 되진 않을까. 한마디로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진출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또 종목 하나 제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절대 제가 산 종목 아닙니다. 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두나무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로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두나무 관련주에서는 거의 대장주로 이제 손꼽히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저는 이 종목은 먹을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그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이건 초보 투자자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현재 시점은. 네. 만약에 이제 이건 초보 투자자가 좀 들어가게 되시면은, 네. 물려도 보통 물리는 게 아니라 이미 초보 투자자분들은 손절가 잡는 것도 어렵고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타이밍도 못 잡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내가 언제 진입해서 언제 빠질 것이냐.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절을 감수를 할 것인가. 이런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먹을 자리는 있는데 다만 초보 투자자는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 크게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네. 정도로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가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월간 공략주라고 우리가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데요. 자, 노란톡방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시죠?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방이 꽉 차서 더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환이 떴다 검색을 하시거나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가 딱 옆에 뜰 거예요. 그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 수익률 또 보여드려야겠죠. 오늘은요, 자랑할 만합니다. 자, 포스코 강판 96%인데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한 종목도 많습니다. 한 자릿수 수익률이 아니라요, 두 자릿수 수익률 굉장히 많은 수익률 내고 있고요. 고수익도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STR 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402% 수익률입니다. 400%의 수익률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제 짧은 기간은 아니더라도 길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네. 이제 그 공매도 시장이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공매도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원포인트 오늘 레슨으로. 정보가 좋네요. 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시작해 주시죠. 아, 네. 네. 일단은 공매도 시장을 이기는 핵심 기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이겨? 개인이 공매도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이길 수 있죠. 이 공매도에 대한 성격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네. 공매도 시장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좀 돌팔매질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오. 네. 네. 왜냐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법을 통해서 네.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네, 어찌됐건 이제 이런 핵심 비법을 오늘 알아볼 건데 내용을 들으시면은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시장에 좀 휘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공매도 의미 한번 볼게요. 이 한자 보이시죠? 자, 빌공, 팔매, 그리고 건널도. 그래서 공매도. 한마디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를 판다 이거예요. 어디서? 남의 거 빌려서. 자, 이제 공매도. 이제 이 공매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없는 것을 판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내가 있지도 않은 이 물건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다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 하락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가 하락이 되죠.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다시 갚아야 돼요. 이 거래일 후에 한 3일 뒤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내가 10,000원짜리를 8,000원까지 떨어져서 8,000원에 사서 갚아버리면 2,000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자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하면 슈퍼게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된 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공매도의 제한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랑 비슷하냐? 아니에요. 전문 투자자여도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문 투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 공매도의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공정, 그 한마디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지만 전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다소 제한이 많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입,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차입 공매도예요, 여러분. 차입 공매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빌려가지고 다시 갚는다. 차입 공매도. 그래서 빌린 주식은 결제일에 맞게 다시 되갚아야 되는데 증권회사나 증권 예탁결정, 개인 투자자 등 이런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이런 이제 증권회사, 증권 예탁결정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기관도 들어가죠. 기관도 들어가겠죠. 연기금이 이제 공매도를 많이 빌려준다 그래서 예전에 좀 많이 욕을 먹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차입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무차입 공매도. 자, 현재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불법입니다. 왜냐면은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보실까요? 유가증권 자체를 아예 보유하지도 않고 내가 돈이 있던 뭐가 있던 채권이 있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빌린 주식을 빌릴 수 있잖아요. 주식을. 이건 빌리지도 않고 없는 거를 그냥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빌려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빌려가지고.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이 빌리는 주식 자체가 없는데 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그냥 공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무차입 공매도를 무제한적으로 막 했다가 결제일이 됐는데 한마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 돈을 안 갖고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이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그때 이후로 불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네. 아우, 지금 전문가님께서 너무 열광을 하시느라 지금 기침을 조금 해주고 계신데, 자, 우리 노란통 메신저. 지금도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공략주 나가거든요. 월간 공략주. 제가 아까 어떤 테마냐고 물어봤더니 2차 전지 또 뭐 배터리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는 방법. 홍주원이 떴다. 시즌2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즌2까지 나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굉장히 그냥 쉽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월간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 방송이 6시까지인데요. 이 6시 지나면 월간 공략주 표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우리가 수익 실현을 넘어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대표님만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한 종목들입니다. 자, 포스코 강판 96% 수익률, 그리고 밑으로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두 자리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고수익 종목들도 많은데요. 오늘의 자랑거리는 STS 중공업입니다. 402% 수익률인데 시청자분께서는 또 인증을 또 해주셨어요. 195% 수익률. 자, 이게 바로 불과 어제 이제 노란톡 메신저 이야기였는데요. 대주산업 역시 40% 수익률 굉장히 빵빵하게 가지고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지수가 조금 올랐지만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 하시면 이 월간 공략주 받으러 오셔야 돼요. 월간 공략주 받고 나서 수익률 빵빵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강의 다시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공매도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법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불법이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익 공매도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장점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공매도 하면은 공매도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이 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는 이 시장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건데 다만 많은 제도와 제재가 개선이 돼야 되고 공정한 거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공매도 장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 공매도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가 됩니다. 이거를 공매도는 이 시장에 브레이크 역할을 걸어주는 게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럼 브레이크 잡아줄 게 없어. 어떻게 해요? 속도가 계속 붙죠. 그러다가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내가 컨트롤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 더 경미한 사고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브레이크 역할이 없다 보니까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버블이 꺼질 때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무조건 장밋빛 이런 가치가 장밋빛만 생각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버블이 도대체 꺼질 때는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볼 것이냐 이거죠. 결국 개인 투자자예요. 공매도 시장이 있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이 버블 시장에 버블이 꺼졌을 때입니다. 왜냐?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적은 하락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매도라는 게 엄청 큰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급락을 유발시키긴 하지만 엄청나게 뭐 하한가를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버블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거품이 꺼질 때 그냥 우르르 꺼져 버려요. 도무지 대응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때 누가 손해를 보냐 이거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벌써 고점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물량을 다 받고 손해를 보는 것 또한 개인 투자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공매도가 그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의 가치. 예를 들어가지고 PER이 막 100이 넘어가는 고평가 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정부지 계속 올라가. 막 200, 300, 400까지 계속 올라가요. 누군가는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자,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종목은 본인의 지금 가치보다 많이 올라왔어.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하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 투자자 역시 공매도가 있으면은 좀 경각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지게 돼요. 매수만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심리가. 매수 심리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낮아져요. 유동성이 낮아지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냥 그대로 폭락해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도 역시 지금 2020년도 대상승장에서 공매도 제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신풍제약도 보세요,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자, 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공매도가 없이 시장이 너무 막 버블이 낀다라는 거는 사실 이 모든 피해를 다 개인 투자자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공매도의 그럼 역할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요. 유동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버블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를 시켜줘서 투자에 조금 더 유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은 너무나도 고평가됐다라는 어떠한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그 리포트를 가지고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다 치면은 그 종목은 A라는 종목이 있다 치면 그 A라는 종목은 계속 그 기대감과 희망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 버블은 언젠가 꺼지고 우리가 생상도 못할 정도로 폭락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뭐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공매도를 안 좋게밖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공매도의 단점입니다. 자, 공매도의 단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제약. 할 거면 다 하게 해줘야지. 왜? 이게 무슨 기관의 소유물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물도 아니고 도대체 왜 개인 투자자한테는 허용을 안 해주는데?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다. 전문 투자자 등록하면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문 투자 등록하더라도 공매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공매도를 자유롭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이라는 거죠. 불공정.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악질 공매도 세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악질 공매도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 있죠. 찌라시. 이런 찌라시를 일부러 안 좋은 악재 기사를 계속 퍼뜨리고 악재 소문을 계속 퍼뜨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공매도를 같이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재와 공매도가 만나니 주가가 그대로 내려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질 공매도 세력이 되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을 없애고 제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자유로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매도를 여러분 공매도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공매도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매도를 없애는 게 근본적인 원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의 투명한 공정 그리고 이런 뭐 제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불공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매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장단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 이런 장단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돼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오늘 나가는 이 강의 자료 노란톡 메신저에 그대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월간 공략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월간 공략주 나눠드릴 거예요. 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집중되는지 또 그걸 척척 알아맞추시는 우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수익률 그대로 날 수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공매도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단점을 한 가지 얘기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공매도의 장점 뭐라 그랬어요? 한 개. 본인의 본래의 가치를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본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고평가되는 종목들, 버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근데 단점에 비슷한 게 있어요. 반대로 단점에 뭐가 있냐면은 이 적정 주가를 갖고 있는 이렇게 주식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충분히 적정 주가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평가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악질 공매도 세력이 찌라시를 퍼뜨려서 악재를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그래도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주가가 있는데 평범한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떨어뜨려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하락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또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장단점이 한 요 정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딱 돼 있죠. 공매도의 금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는 공매도 자체의 제재 강함의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매도의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일단은 공매도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로 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과거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나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미스테리에 대응한다, 미래에 대응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금융위기.
뭐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죠. 이때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폭락을 하다 보니까 2008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 제한 조치가 걸립니다. 금지 기간은 약 8개월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 이때가 이제 2011년 8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 11월 9일 약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때 시장이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리먼 사태, 한마디로 금융위기 때 차트예요, 여러분. 자, 차트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요. 자, 지금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근데 공매도 너무나도 떨어지다 보니까 공매도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공매도 제한이 걸려도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4월, 5월 때 같이 좀 이렇게 좀 더 하락해준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좀 하락을 해줘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해주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안정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자, 이게 5월 31일까지니까 5월 31일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공매도 제한이 풀리는 날, 다시 허용이 되는 날, 오케이, 허용이 되는 날, 여기에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찾아요. 그죠? 이렇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요. 여기서 다시 허용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우려대로라면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는 코스피 차트인데 잠깐 하락은 해줘도 다시 수개월 뒤에는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해주게 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코스닥 역시 조금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의 영향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소형주 급등주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영향이 있었어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점진적으로. 예. 결국은 공매도가 있더라도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재정위기 때입니다. 11년 8월 11일부터 11년 11월 9일까지. 자, 그럼 언제냐? 여기 8월 언제야? 11일. 예? 여기잖아. 여기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제한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져요. 또 더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줘요. 근데 11월 9일까지였잖아요. 11월 9일이 여기예요. 여기요. 이 부분. 근데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끝나거나 시장이 망가지거나 폭락장이 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역시 그래요. 지금 시장도 우리가 대상승장을 겪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더 영향이 있을 뿐이지 이런 강한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공매도에 우리가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의 특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급등주는 쳐다보지 마세요. 어디서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단기 테마 두 번째, 피해서 투자하세요. 단기 테마가 뭐예요? 잠깐 생겨났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들. 과거에 일본 불매운동 테마처럼 갑자기 생겨났다 갑자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테마가 나죠. 근데 단기 테마주 같은 경우 어때요? 급등주들이 많겠죠. 급등주들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통한다. 그죠?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공매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가치와 기업 분석을 통한 선침해를 습관화하셔라. 선침해가 습관화 되셔야 돼요. 따라가는 급등주 따라가기 아니라 선침해를 습관화하시고 나의 투자 지식을 높이고 시장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말아요. 한마디로 멘탈을 키우고 심리를 강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매도는 절대 좋은 종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급등주 피하고 단기 테마 피하고 미래적 가치와 기업 분석해가지고 나의 투자 지식을 높이면은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을 고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 거예요. 자,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배신할 뿐입니다. 좋은 종목이 왜 나를 배신합니까?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왜 배신하냐? 급등주 단기 테마주 따라가다가 지금 벼락부자 되려고 좋은 종목 놓치고 다 이상한 종목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여유 있는 투자가 된다면은 공매도에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여유 있는 투자,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에 투자하면은 된다. 나의 투자 습관만 바꾸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핵심
기법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노란통 메신저 오늘 공략주와 이 강의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끝났거든요. 이 방송 끝나면 노란톡방도 닫힙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